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의 내용은 중동 외기, 순위파 대 시아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중동의 외기, 순위파 대 시아파. 배경은 어떻게 됐냐면 오래된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입니다. 보시면 왜 갈등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있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페르시아만에 지금 위협이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 위협이 고조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 하나는 오일필드하고 가스필드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무해 송유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걸프만에서 지금 다른 쪽 홍해 쪽으로 송유관이 있고요. 그리고 UAE 같은 경우도 그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가는 곳에 송유관이 지금 깔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위기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이게 2011년도에 지금 나왔던 건데 지금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써봅니다. 하나는 경제 제재로 그냥 끝나는 경우는 현 상황을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국제 유가는 지금 현재로 보면 100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 1 하나는 6개월 이내에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는 한 160달러 내외에, 그리고 시나리오 2는 1년 이상 장기전에 갈 경우는 한 200달러까지, 제가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죠. 2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세계 경제의 성장률하고 물가는 옛날 자료라 지금하고 상관이 없어서 안 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보시고 싶으신 분은 다른 데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고, 이거 2011년도 그림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그림인데, 그때 당시에 이란 혁명 소비대가 12만 5천 명,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24대, 그리고 순찰정이 95개, 상륙정이 4개.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되고요. 이란 원유 수입 현황을 보시면 여전히 중국이 1위에요. 지금도 1위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으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란 석유를 인도 보고 사지 말라고 미국이 요청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인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2018년도 지금 말 기준으로 보면 이란의 석유 주요 수입국 1위 보이시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이거 자세히 확인해 보라는 게 항상 얘기했던 게, 이란 석유를 중국이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면 중동 이슬람 국가 종파 분포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는 순위파, 하나는 시아파인데,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아파고, 그리고 녹색 계열은 순위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자료. 그리고 하나는 중동 정세 현황, 그래서 시아파 벨트, 그리고 반이란 국가연합인데, 이 반이란 국가연합이 다른 게 아니라 순위파입니다. 순위파라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해서 벨트 하나, 그리고 밑에 벨트 하나. 예, 나중에 그림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동 각국 순위파, 시아파의 비중 이렇게 돼서,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가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그리고 이라크도 65%에서 75%. 지금 이라크 정권을 잡은 데가 지금 시아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리아는 원래는 순위파가 더 비중이 많은데 시아파가 지금 반군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 일부의 후트 족속, 이 후트 족속이 지금 시아파인데 여기는 그림이 잘 안 나와 있네요. 이거는 나중에
또 그림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더 자세히 이런 그림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내용을 들어가서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역사, 왜 분리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마호메트, 무함마드의 죽음입니다. 그때 마호메트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자신이 권력을 그냥 다 갖고 싶어서 죽을 때까지도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의 죽음 이후 칼리파를 세워서 정통성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때의 칼리파는 동양의 황제와 같은 절대 통치권자였습니다. 신정일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칼리파는 아랍어로 뒤따르는 자, 네, 뒤따르는 자가 아니라 앞서는 자가 되겠죠. 정확한 뜻은. 그러나 아랍어로는 뜻이 뒤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칼리파의 계승을 한번 보겠는데요. 1대, 이게 정통 칼리파는 1대부터 4대까지 밖에 없습니다. 1대부터 4대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때 4대 이후에 시아파하고 수니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가 칼리파를 볼 때 1대에서 4대까지만 보면 돼요. 1대는 아부바크르, 그리고 2대는 우마르 1세고요. 3대는 우스만 이븐 아판이라고 그렇게 됐고요. 4대는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입니다. 이것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요. 원래 시아파와 수니파가 왜 분리가 됐느냐? 1대, 2대, 3대에 걸쳐 아부바르크, 우마르, 오스만이 차례로 칼리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유일한 북의 혈통이자 그의 사촌 동생인 알리가 후계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정통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칼리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까지 칼리파가 마호메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4대 때는 마침내 알리가 칼리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5년 후에 661년에 암살을 당해버려요. 이게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던 그의 알리의 추종자들이 마침내 분노가 터져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알리의 추종자들이 알리를 정통으로 1대, 2대, 3대 칼리프를 정권의 찬탈자로 보고 이슬람 세력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운 종파가 시아파. 그래서 시아파는 뜻이 떨어져 나간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파하고 수니파를 딱 비교해서 보시면 딱 이거 하나로 보시면 돼요. 시아파는 이슬람 정통성, 마호메트 자손에 국한을 시켜버렸고, 수니파는 마호메트 자손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도 괜찮다. 그래서 이 수니파에서 인정하는 칼리프는 4대도 국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대, 2대, 3대, 4대만 이렇게 인정하고, 시아파 같은 경우는 오로지 4대 칼리프 알리만 인정한다는 거죠. 마호메트의 사촌 동생인. 이것 때문에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시아파인 페르시아하고 수니파인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싸웠는데요. 원래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 지방에 있는 데거든요. 터키 지방에 있어서 오스만 투르크가 어디까지 갔어요? 스페인까지 점령을 했잖아요. 스페인까지 점령을 했을 때 그 스페인 점령을 더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페르시아가 잡아당겼어요. 계속 쳐들어와서 더 가지 못하게 한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샤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수니파에서는 알라 위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시아파에서는 똑같죠. 알라 위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라는 것은 그냥 사도라는 거죠. 그리고 알리는 신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신자들의 사령관이고 신의 친구이다까지 시아파는 더 붙여버린 거죠. 무함마드, 그 뜻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마호메트를 어떤 존재로 부르냐면, 수니파 같은 경우는 무함마드는 부족한 인물이며 신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임무만을 부여받은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그냥 인간으로만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그냥 신의 계시만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아파 같은 경우는 예언자는 높은 학식을 소유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이다.
그래서 신적 속성들을 소유한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무함마드를 치켜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호메트를 신적 속성까지 소유한 인간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의 정통성을 부여를 받아야 되고 마호메트의 그 족속만이 이게 어쩐다?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함마드, 그러니까 마호메드 후손과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수니파는 신적 속성을 불인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냥 왕정이 있어요. 걔네들은 무함마드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맘 제도를 불인정합니다. 이맘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아파 같은 경우는 신적 속성들이 부여가 된 거죠. 무함마드의 후손과 자손은 그냥 신이에요. 걔네들 입장으로는 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맘을 한번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틀린 거. 이맘은 이슬람교 종교 지도자인데 이맘을 종교 지도자를 그냥 이맘이라고 불러요. 수니파에서는 그냥 단순히 종교 예배를 관장하는 종교 지도자라고만 보고 특별한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아파 같은 경우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이며 신성한 존재. 이거는 굉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냥 위대한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요. 거기서는 또 정치 사법권의 모든 권력을 소유합니다. 그 시아파의 임맘이었던 이란의 호메니 아시죠? 기억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나이가 좀 드셨던 분들. 이 호메이니가 이란을 대표했던 지도자,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죠. 호메이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여기 시아파하고 수니파 이거 지도인데요.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되고 예멘의 후투 족속이 살았던데 여기 약간 더 진녹색으로 돼 있죠. 이런 거. 그리고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것도 수니파. 그리고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도 수니파. 그래서 터키에서 신장 위구르로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의 동족, 우리의 족속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최대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 거기도 뭐다? 수니파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수니파, 인도도 수니파, 파키스탄 수니파, 방글라데시 수니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아파는 아프가니스탄에 좀 있고 이란에 제일 많이 있고 그리고 이라크에 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니파가 이슬람의 90%, 그리고 시아파가 이슬람의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의 이슬람 시아파 인구 비율 이렇게 이거는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리아 반군 같은 경우도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예멘의 후투 족속도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최정점에 있는 사람은 수니파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건재함을 과시하는 이란이라고 해서 이거 시아파 벨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레바논까지 시아파를 거기다 꽂아 넣었죠. 지금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라크 같은 경우는 IS 격퇴 후 총선에서 친이란 강경 시아파 집권이 유력했는데 정말 됐습니다. 그리고 시아파하고 수니파 옆에 그림 더 자세한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림은 자료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시 더 깊이 들어가서 현재 중동 지방의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수니파하고 손을 잡았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것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시아파하고 손을 잡아진 그런 양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꼽살이 꼈어요. 그리고 시아파는 기본적으로 마호메트의 정통성과 후손의 연결성을 기치로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슬람인데 만약 시아파의 최정점인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부정을 하거나 제재를 하게 되면
신정일체인 시아파에서는 마호메트의 계보에 부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런 뉴스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